판문점에 있다가 DMZ를 통해서 넘어왔는데 그 넘어올 때 그 4km의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지뢰를 한 발도 밟지를 않았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지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떠날 때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DMZ에서 떠날 때 총을 딱 장진을 했습니다. 장진하는데 그 AK 소총에 30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9명까지 따라오면 내 전우라도 쏴 죽여야만 되고 만약에 지뢰가 발목이 날아갔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건 뭐 어떤 아무리 용감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지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살을 해야만 됩니다. 꼭 자살해야지 거기다가 잡히면 북한에 잡혀갔을 때 공개 총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행히 총도 한 방 쏘지 않았고 또 지뢰도 밟지 않고 휴전선을 잘 넘어왔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 북한에서는 십자가니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무슨 나쁘다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신앙심이 좀 강한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이제 대체로 탈북한 분들은 그 북한에서 온 사람끼리 많이 사니까 저도 북한 여자하고 사는가 보다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왔을 때는 북한 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가씨를 만나 살게 됐는데 상당히 그 신앙심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탈북자 뭐 이런 말보다도 이제 귀순용사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라. 공부하면 그 딱지를 분명히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뭐 탈북자, 탈북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떼려고 들어간 것이 우리 김홍석 박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참 운이 좋게 고려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4년 공부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려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온 게 고려대학 아닙니까? 지금 저와 같이 정치외교학과를 같이 공부한 같은 학번에 지금 금배지 다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다 난다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거기 또 4년 마치고 또 석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제가 참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의 군인들이 크지 않다. 염장무 삼형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한 게 길게 썰은 거, 깍두기로 썰은 거, 채로 썰은 거 먹는 게 그걸 북한에서는 염장무 삼형제다. 소금에 절고서 그 한 가지를 똑같이 썰어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3가지로 썰어놓은 게 이게 염장무 삼형제라는 건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딱 받는 날 나는 이제부터 그냥 탈북자가 아니야. 이랬는데 그냥 언론사에 통보도 안 했는데 KBS, SBS, MBC를 비롯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한 4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 종합뉴스가 나오는데 나를 탈북 1호 박사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탈북자 떼려고 공부했는데 이게 탈북 1호 박사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 뛸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내가 박사자가 붙어서 왔으니 마음줘야지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015년에 대한민국 1호를 규정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1호. 대한민국 1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선혁 대장, 대한민국 1호 대장, 김연아, 고려대학을 자랑스럽게 졸업한 김연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동계올림픽 김연아. 이게 이제 대한민국 1호가 명단이 쫙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탈북자 33,000명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탈북 1호 박사 안찬이가 이겁니다. 아까 이해란 박사 얘기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뭐 이게 1호가 좋으니까 일단 어디 가면 탈북민 아까 한 20여 명 가까이 박사가 됐는데 거의 다 1호자를 씁니다. 왜냐면 여성 1호 박사, 뭐 북한학 1호 박사, 뭐 부부 박사 해가지고 다 1호를 쓴다 이거죠. 그럼 뭐 쓰니까 그걸 뭐 무슨 쓰라 말라 누가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은 앞으로 저한 유사상표에 속지 마세요. 진짜 1호 박사는 누군지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 저녁 드실 때 소화 잘 되시라고 한번 드리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내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벌써 뭐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다.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뭐 핵 문제니 뭐니 참 장벽 앞에 부딪혀 있지만 언젠가 이것도 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핵을 미국을 향해서 쏠라고 만들었느냐 혹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다리로 만들었느냐 논란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이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핵을 만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 뭐 6.25 때 남침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하고 국력이 역전된 해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1974년에 정확히 1974년에 국력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전에 북한이 앞서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앞서서 지금은 약 40년 정도, 40배 정도 우리 국력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죠. 죽자 살자 이판사판 때 핵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쓰지는 못한다. 왜냐? 그걸 쓰는 것이 꼭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길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PPT로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학교 강의를 해도 꼭 PPT나 요즘 그거 없이 강의하면 이게 젊은 세대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이 없어서 못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4월에 대표적인 게 김정은이 2011년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집고 난 이후에 2012년부터 김정은이가 정식 자기 통치 기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8년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에 이제 헌법을 많이 고쳤습니다. 헌법을 많이 고쳤는데 그 중에 다 고친 걸 다 말씀드려봤자 여러분이 북한 헌법이라는 게 하나의 고수기 헌법에 불과하지만 무엇을 삭제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제 그 삭제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선군 사상, 선군 혁명 용도라는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사 제1주의, 선군 노선으로 가던 걸 이제 완화하겠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 뺀 게 뭐냐면은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 대안이 사업 체계를 뺐습니다. 목사님도 북한에 많이 가보시고 그래서 북한의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 대안 사업 체계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경제 단위에서 당의 용도를 축소한다. 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74년에 경제가 역전됐지만 대안이 사업 천리마 운동 이게 나온 건 50년대 말이고 대안이 사업 체계는 6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배인이 공장 기업소가 있으면 지배인이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당위원장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지배인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당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또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위원, 연대장이 있으면 연대 정치위원, 이중 지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 절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장이 병력을 움직이려도 정치인이 사인해야만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쿠데타가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고난의 행군이 끝났고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북한에서 제일 굶주리는 집단이 군인들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 군부대도 고구마를 심도록 하셨다는데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군인들은 거의 쌀과 소금과 피복과 기본 부식과 피복을 공급받는 거에 다 자체해결합니다. 군부대 주변에 가면 다 농토가 있습니다. 돼지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뭐 그걸 심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겁니까? 군인들은 자 북한군은 군복무를 한 12년 하는데 그 기간에 한 가지만 못 해보고 다 해본다. 이게 경험주의자들입니다. 못 해본다는 건 이제 연애였는데 연애를 못 해본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또 연애도 많이 한답니다.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이제 좀 과거하고는 달라진 거죠. 한 80년대까지 북한은 군인은 장교든 병사든 술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더라는 얘기죠. 그건 건강하니까. 근데 북한군이 그럼 그때 술을 잘 못 먹고 연애도 못 해봐서 싸움을 잘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이 경제가 나라가 경제가 발달이 되면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군대가 강하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우리 F-35 이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F-35가 몇 대 들어왔는지 아시죠? 지난해까지 충주 비행장에 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김정은이가 13번의 딱 그 방사포를 사격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 방사포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스텔스기는 핵폭탄을 2발씩 장진하고 예를 들어서 F-35 2대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그럼 북한의 레이더가 잡지를 못하죠. 스텔스니까. 2대는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25분 만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머리를 안 쓸 수가 있으니까 바로 방사포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 비행기는 이 활주로가 없으면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포로 충주 비행장 우리 여러 비행장들의 그 F-35를 갖다 놓은 비행장을 다 폭파해서 활주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방사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육해공군이 또 그 방사포를 북한이 그냥 순수하게 쏘도록 가만 놔두느냐. F-35가 뜨려면 적어도 그 전에 그 방사포 기지들을 초토화시키고 또 뜨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남북한의 어떤 밀리터리 게임은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발달해 왔지만 이제 와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임도 사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이걸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6.25 때 그 탱크를 몰고 내려오던 서울로 내려오던 그런 트라우마에 잡혀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그 1월 17일 날 그 6.25 때 그 탱크를 몰고 내려오던 그 탱크 여단장이 누구였습니까? 105 탱크 여단장이 류경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빨치산 김일성의 전우인데 그 당시 여단장이었고 그 후에 이제 105 탱크 사단장이 됐습니다만은 그의 와이프인 황순이가 지난 1월 17일 날에 죽었습니다. 이 유경수는 1956년도에 그렇게 6.25 때 앞장서 내려오던 사람이 어떻게 참 죄를 받았는지 사냥을 나갔다가 제 사냥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빨치산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북한에 무슨 오진훈이 이런 최광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못 드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냥총 사고를 일찍이 데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프는 또 그 대신 오래오래 살아서
102살까지 살고 지난 17일 날에 사망을 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심장 그 약간 협심증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빈소리까지 왔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또 오늘 북한에서 아까 김여정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힘센 사람이 김창선이라고 행정실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만 거의 뭐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이든 판문점에 나오든 다 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김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김창선이가 바로 누구냐면 그 황순이의 유경수의 사위입니다. 황순이의 딸이 유춘옥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승승장구했는데 그 유춘옥이가 또 병에 걸려서 또 죽었습니다. 또 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황순이만 살아남았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사위되는 김창선이가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상국가를 뭐 쭉 설명하는데 아까 헌법을 바꾸었다는 것과 또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 때 앉아서 하는 것 이게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다 또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여정이 후계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김정은이 지금 뭐 84년생 겨우 35살 나는데 벌써 후계자냐? 근데 김정은이 건강이 그렇게 좀 많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을 지금 33살 난 김여정을 이게 자꾸 부상시키는데 지난해 6월 달에는 김여정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지속단에 나왔는데 9번째에 나왔습니다. 9위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치국 의원 후보의원이 23명인데 일단 그 23명에 들어갈 때 최고 힘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33세의 주석단에 9번째에 앉았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상당히 그 여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현재 직위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리고 정치국에서는 후보위원입니다. 근데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들을 제치고 9위에 앉았다. 이것은 상당히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이렇게 자기 가까이에 두고 있고 김정은이 앞에서만 보고 뒤를 못 보니까 김여정이를 또 뒤에서 살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특징은 지난 1월 26일 날 김정은에게는 고모가 되는 전 장성태 행정부장의 와이프 김경희가 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여자가 46년생으로서 올해 77세인데 6년 전 사라질 때 거의 알코올 중독과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 서 있는 장면은 2번 보여줬는데 이동하는 장면은 한 발자국도 안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걷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휠체어를 타는지 안 타는지 그건 북한이 카메라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 고모가 고모라면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이고 김일성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다시 등장시켰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뭔가 권력을 재편성하고 자기 시대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또 지난해는 가을에는 김일성의 전 아들들인 김평일 체코 대사 또 김광진 대사 이런 사람들을 평양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망명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책인 것 같고 어쨌든 자신들의 로얄 패밀리를 주변에 포진함으로써 새로운 영도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이 진짜 마지막인데 정부의 다운사이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당과 내각에 있는 고위 간부 3명 중 1명을 지방으로 내려가라. 우리는 배급 줄 수도 없다. 월급 줄 수도 없다. 이미 지방은 장마당 경제로 탄탄하게, 탄탄하다고 표현은 좀 맞지 않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장마당에서 먹고 살아. 평양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게 김정은식 다운사이징인데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정권 해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북한의 고구마 심기 운동, 여기 한민족 통일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 여러분, 이건 뭐 제 농담입니다만 탤런트 중에 한고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고은인가 했더니 와보니까 운자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름이 좋기 때문에 바꿀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바꾸시는 일이 있다면 고구마 나눔 은혜본부 이렇게 바꾸시면 한고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고귀하고 통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에게 묵는 문제, 우리가 사흘 굶어 남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금 인민들은, 군인들은 정말 항상 배고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몇 년 전부터 제일 많이 팔리는 간식이 군고구마고 군밥인데 그것도 12월에 반짝하다가는 이 원자재가 없어서 다 스톱됩니다. 이 고구마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평양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배고픔을 모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하운도 지어주신다. 반드시 농사만 짓는 걸 배워줄 게 아니라 그 보관을 또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 보관이 잘 돼야 그 고구마를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먹지 그냥 그때만 먹고 끝난단 말이죠. 북한에 그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분들도 보면은 나무 면역을 보내준다 뭔다 하는데 나무 묘목을 보내줄 때 연탄 한 묘목에 한 10장씩은 보내줘야지 그 나무 묘목을 심긴 심지만 그 이튿날 또 뽑아다가 아궁이가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게 북한의 그 모든 먹이 사슬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차단되고 토막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경제가 다 거의 스탑됐으니까. 그걸 자력갱생으로 살린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일어나지 굶은 사람은 자력갱생으로 일어설 수가 없고 누가 좀 떠먹여 줄 때 일어납니다. 이면수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제 2월에 오신다.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셨을 텐데 저도 그분하고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시는 그 모란동 클럽에 나가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모란동 클럽과 이만가분이 저도 탈북자들이 나가는데 그 북한에 갔다가 최장기간 갇혀 계시던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시면 상당히 그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스텝하고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래서 모시기로 해서 통화가 다 됐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카나다가 계시다가 마음이 변해서 이번에 돌아오시자마자 나 거기 안 나갈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꼭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같이 제가 모시고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됐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모란봉 클럽에 나오셔서 북한에 어떻게 고구마를 심었는지 북한 인민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재미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만갑 모란봉 클럽에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이게 조달하는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 우리 시청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들어도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북한도 변할 것이다. 더 나쁜 쪽으로 가기보다는 북한도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적어도 올해 11월이면 운명이 끝날 겁니다. 왜? 지금 그 딜에 빅딜이든 노딜이든 트럼프의 재선에 김정은도 맞추고 트럼프도 맞췄습니다. 이거 손을 깨면은 뭐 북한이 손을 들든지 트럼프도 뭐 자기 재선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면 한방 터뜨려서 그걸로 이제 또 득표에 이제 어드밴티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많이 기다리실 거 없이 한 11월까지 기다리면 평양과 워싱턴의 이 삿바 싸움은 뭔가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빨리 좀 북한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의사조치도 해제되고 그래서 북한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뭐 금강산 관광도 재개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말
발전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잘 전달이 되면 북한 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